평행사변인 걸 고르는 문제죠. 근데 기억은 마주보는 대변 길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닌 거고, 니은은 마주보는 대변 길이 같지만 그 변이 평행해야 평행사변형인데 얘는 반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고, 여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지금 이등분하고 있다 보니까 평행사변이 맞겠죠. 근데 리을은 이제 헷갈리기 쉬운 보기인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평행사변형이 아직은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게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주보는 대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도 같겠지. 그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고, 이게 얘네들 합쳐서 좀 120이잖아요. 그럼 360에서 120을 빼면 240이 남죠. 근데 얘가 100도고 얘가 140도일 수도 있잖아. 이게 왜 꼭 똑같이 120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이러니까 얘네들이 같고 당연히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양이 같아 보이니까. 그거는 평행사변형이 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푸는 거고, 이게 어떤 사각형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각이 서로 같다는 것만 가지고 마주보는 두 각 크기가 서로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상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60도, 이게 60도인데 얘도 60도고 이게 100도고 이게 140도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벌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 60도, 얘 60도, 여기 100도, 140도 이런 느낌의 그림일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에요.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보세요.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게 직사각형이 되거나 마름모가 되거나 다시 얘네가 모여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으면 네 변과 네 각도 다 같은 정사각형이 되나요? 이게 헷갈린다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직사각형 범위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정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안에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봐봐. 원래 사각형의 범위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이 있을 텐데 이 안에 일정한 부분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는 거고, 다시 그 사다리꼴 안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안에 알고 보니 나머지 대변도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고, 그 평행사변형 안에서 평행사변형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보니 평행사변형 조건 중에 뭐 내각이 90이 된다거나 대각선 길이 같아지면 그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되고, 혹은 평행사변형 중에 이웃하는 변길이 같아지거나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거나 그럼 걔가 마름모가 되는 거고, 직사각형과 마름모 전부 다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입니까? 그러면 틀린 거죠. 직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마름모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게 있어요. 하지만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을 만족합니까? 라는 뜻은 정사각형, 내변 길이 내각 크기가 모두 같으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까? 당연히 같죠. 정사각형이면 내변 길이 모두 같나요? 같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약간 느낌상 직사각형이 더 큰 범위고 정사각형이 더 작은 범위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뭐 네가 성형수술해서 누구로 바뀌고 좀 더 잘생겨져서 또 누구로 바뀌고 얘네가 더 잘생겨지면 나도 이제 선생님처럼 바뀌고,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지. 그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아? 인류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많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은 TV에서나 볼 수 있지,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 우리가 바깥에 나간다고 쉽게 볼 수 있잖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는 정사각형이 되는 범위는 굉장히 좁은 범위야. 사람의 인원수가 적듯이 정사각형도 좁은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더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뭐 지역 느낌으로, 뭐 여기가 뭐 천안 아산이라면 여기는 뭐 충청도인 거죠. 직사각형은 충청도, 여기는 뭐 천안 아산 이런 느낌.
그럼 천안아산은 직사각형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천안아산이면 충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충청도에 살면 다 천안아산이에요?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 마름모는 직사각형입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둘은 서로 공통점이 평행사변형의 조건만 공통점을 갖고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범위 있는 다른 동네 사는 애들이에요. 또 마름모가 직사각형을 말할 수가 없는 게 내변 길이 다 같으면 내각이 모두 같으냐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입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마름모가 포함됐고 걔는 다시 평행사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닮은 두 도형의 길이비와 넓이비와 이제 부피비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한 변 길이 여기 A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면 그냥 1이라고 보셔도 돼요. 한 변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한 변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한 변 길이 2짜리를 이렇게 4등분하게 되면 한 변 길이 1짜리가 몇 개 있죠? 4개가 생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한 변 길이 1짜리 정사각형과 한 변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죠? 무슨 도형? 닮은 도형이죠. 정사각형끼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도형의 길이비, 여기서 길이비는 닮은 비를 말하죠.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비, 닮은 비. 그 닮은 비는 1대 2죠. 근데 넓이비를 따지라면 한 변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 한 변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되기 때문에 1대 4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1의 제곱, 2의 제곱 위에 썼던 길이비의 제곱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부피비를 생각해 볼 때는 이래요. 한 변 길이 1짜리 정육면체, 한 변 길이 1짜리 정육면체, 한 변 길이 2짜리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두 도형의 길이비는 1대2죠. 그렇지? 근데 얘네들의 부피비를 구하려면 여기 부피 구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1을 몇 번 곱해야 돼요? 3번. 한 변 길이 1짜리, 한 변 길이 2짜리, 길이비가 1대2인 두 정육면체 부피비를 구하려면 1의 세제곱. 그럼 여기 부피를 구하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부피비니까. 보니까 길이비가 1대2인 두 닮은 도형은 넓이비는 제곱배가 되고 부피비는 세제곱배가 된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앞으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닮은 도형일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는 이렇게 길이비가 1대2 그럼 넓이비는 제곱배 1의 제곱 대 2의 제곱 부피비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따라서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나와 있죠. 두 도형의 닮은 비 혹은 길이비가 m 대 n이면 넓이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고 아마 뒷페이지에 나올 텐데 부피비 여기 있죠. 부피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하나 잠깐 해본다면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각각의 반지를 보시면 닮은 도형이 그러니까 각각 원기는 닮은 도형이잖아요. 그럼 길이비나 닮은 비를 구하려면 반지를 보면 되겠죠.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5가 돼요. 닮은 비는 길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둘레의 비율은 몇 대 몇이죠? 닮은 비가 2대 5이므로 둘레라는 거는 길이를 말하나요? 넓이를 말하나요? 부피를 말하나요? 둘레라는 거는 길이야? 넓이야? 부피야? 길이를 말하죠. 그럼 길이의 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위에 썼던 닮은 비와 얘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길이비를 묻는 거니까. 닮은 비나 길이비나 같다 본다면. 대신에 넓이비를 구하려면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4파이가 되고 여기 넓이를 구하면 25파이가 되죠. 각각 비례를 성립하다 보면 파이파이 약분되고 4대 25인데 이 4대 25는 실제로 2의 제곱 대 5의 제곱과 같은 거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뭐로 보시면 돼요? 길이비의 제곱배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억지로 넓이를 구하지 말고 두 도형의 닮은 도형일 때만
길이비의 제곱배를 쓰면 이게 넓이 비율이 된다라는 거고, 부피도 완전 같은 건 느낌이죠. 두 도형의 길이비가 2대 3.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 2대 3. 반지름 길이가 2대 3이면 닮은 비도 2대 3이에요. 그럼 겉넓이 비는? 겉이란 말이 붙었지만 결국은 넓이 비를 물으니까 2의 제곱 대 3의 제곱.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면 4대 9의 비율을 갖게 되고, 부피 비는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그래서 8대 27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부피를 구했더니 여기 부피가 뭐 27파이였어요. 그럼 여기 부피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이 비례식 성립하겠죠. 27파이 말고 딴 걸로 봅시다. 16파이. 여기 있는 9의 부피비가 16파이였죠. 그럼 여기 있는 9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비례를 써야 돼요. 길이비가 2대 3인 9의 부피비는 8대 27로 성립하니까 8대 27은 16파이 대 x. 그렇게 비례식을 푸는 거죠, 이렇게. 그럼 8x는 16파이 곱하기 27.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남고, x는 54파이.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여기도 크게 어려울 바는 없고요. 닮음 조건. 이건 오늘 설명을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 간단하게나마 두 삼각형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는 건데, 합동 기억해요? 네. 우리가 RHA, RHS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합동 조건은 SSS, SAS, ASA라는 합동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두 삼각형이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둘은 합동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닮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 개의 도형이 지금처럼 세 쌍에 대응하는 길이비가 같다거나, 아니면 두 쌍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에 끼인각이 같다거나, 아니면 두 쌍의 대응각 크기가 서로 같다고 판단되면 두 도형은 앞으로는 닮은 도형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모양은 똑같은 도형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세 쌍의 대응변 길이 같다? 대응변이니까 S를 붙이겠죠. 변이면 S, 각이면 A니까. 근데 SSS, 이건 합동이 아니고 닮음이 되는 거고, 두 쌍의 대응변 길이비가 같은 겁니다.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길이비, 비율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끼인각이 같으니까 S하고 S하고 그 사이 끼인각이 되면 이렇게 A를 써서 SAS 닮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두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AA 닮음이라 말해요. 그럼 AAA는 왜 안 하나요? 삼각형 각이 3개밖에 없잖아요. 2개만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같기 때문에 꼭 굳이 거기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수학은 간단한 걸 원하기 때문에 2개만 증명하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같을 걸 왜 굳이 나머지 하나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A 닮음, 삼각형 중에 각 2개만 같으면 둘은 어쨌든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 3개의 닮음 조건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쓰일까요? SAS? AA예요. 왜죠? 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쨌든 변 2개의 길이비가 일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사이 끼인 각도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조건이 많아져야 돼요. 얘는 그냥 각 2개만 같으면 돼요. 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각 2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어렵기도 얘가 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아까 말했지만 조건이 많이 부여되고 변해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만 얘는 워낙에 조건 자체를 별로 안 줘도 문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로 본다면 이 3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거나 좀 더 어려운 거는 A의 닮음쪽이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 연습 문제 봅시다, 이거. 1번에 대한 이 3개 연습 문제.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닮음이에요. 네모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오 그랬는데 얘네는 무슨 닮음입니까? 그러면 A, B의 어디가 대응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4를 봤더니 느낌상 여기 8이 보이고, 여기 3을 보니까 여기 6이 보이고, 여기 5를 보니까 여기 10이 보이는데 딱 몇 배씩이죠? 정확히 2배씩이죠. 그렇죠? 그럼 두 도형, 삼각형 ABC랑 삼각형 알파벳 순으로 쓴 건 아닌데 지금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죠. 닮은 도형입니다. 이게 무슨 닮음입니까? 그러면 무슨 닮음이에요? 변 3개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죠.
4대 8 약분하면 1대 2. 그 다음에 5대 10 약분하면 1대 2. 왼쪽 3대 오른쪽 6 약분하면 1대 2.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2군요.가 성립하고 비교한 것들이 변에 대한 길이비를 비교했기 때문에 닮은 비는 닮음의 조건은 SSS 닮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얘네 둘은 비교하다 보니까 AB랑 여기 있는 ED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죠? AB와 DE의 길이비가 2대 1. 그리고 AC랑 그다음에 DF의 길이비도 2대 1이죠. 24대 12, 18, 9, 2대 1. 그럼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며 그 두 변 사이 끼어 있는 각인 각 A와 각 D가 70도로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도 닮음이며 닮음 조건은 SAS 닮음이 성립한다.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습니다. 그 두 도형의 닮은 비는 여기 있던 2대 1의 닮은 비를 갖습니다가 되죠. 얘네 둘은 여기 70, 여기 50, 나머지 한 게 몇 도예요? 60도. 여기 50, 여기 60.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대? 이렇게 짝지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 각은 굳이 증명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머지는 당연히 70이 될 테니까. 그리고 보니까 B랑 삼각형 ABC라고 쓰고 이쪽에 삼각형 잡아줄 때는 B랑 대응변은 어디예요? 대응점은 E가 되고 C랑 대응점은 F가 되고 A랑 대응점은 이제 D가 되겠죠. 이렇게. 닮은 동이 성립하며 각 두 개 서로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닮음만 성립했지 지금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길이 비율까지 지금 알 수는 없겠죠. 닮음만 성립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게 설명만 하다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서 오늘은 과제를 오늘만 과제를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봅시다. 82까지. 82까지 한번 해봅시다. 과제 82. 그리고 틀린 거 아까 채점한 거 있죠? 틀린 거 고치고 82페이지까지 과제하는 거를 이번 주 주말 과제로 할 테니까 답변 내시고요.